여러분, 이번 차시에는요, 우리가 이제 챕터 바뀌어지죠. 그 편은 중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거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가 쭉 어디서부터 자라갖고 이제 성인이 되었죠?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이부터 어떻게 수정돼서 이 땅에 내어놨고, 노년기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깊게는 아니죠. 우리가 성인 학습하게 되면 또 성인 발달은 초기, 중기, 말기까지도 가고 노년까지 대비를 하지만은 우리가 전생에 발달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태아기라는 말. 태아기, 우리가 보통 태아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아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엄마 뱃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난자적 착상이 돼서 만나서 수정이 착상이 돼서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다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아기라는 것보다는 태내기라는 표현이 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태내기 중에서 우리가 수정돼서 발상기가 있고 착상해갖고 그 안에 2주, 4주부터 8주부터 출생까지 그때를 태아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조금 뭔가 사람의 형상이 나타나고 조금 더 완전하게 착상된 후부터를 우리 태아기라고 하는데, 태내기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태아기 발달 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살펴볼 거예요. 그럼 초기는 뭐냐면, 초기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급속하게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태내기, 태아기를 초기, 중기, 말기. 그러니까 임신 초기, 임신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느 일정 부분 외에는 이제 세상에 태어나도 보통 7개월 이상 되면은 세상에 태어나도 모체와 분리돼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아주 급속한 세포 분열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임신 초기입니다. 임신 초기죠. 가장 중요한 시기, 안정적에 대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영양 상태라든가 약물 복용 등은 전 그 임신 상태에서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특히 임신 초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신 2개월 보통 8주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인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3개월 정도 이후죠. 3개월 이후에 돼서 이때에 돼서 성별이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 이때부터 성증이 나타나는 성별 구별이 가능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팔, 다리, 손발의 형태,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뭐 손가락이라든가 손발 형태뿐만 아니라 지문이 나타난다든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임신 중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 4개월 정도 되면 태아의 크기가 현저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태아가 이 안에서 모체로부터 분리될 준비를 하는 거고, 임신 7개월 이후가 돼 7개월 이 정도 이후가 되어야지만은 모체와 분리돼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다가 8개월, 9개월 조금 더 다져진 다음에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뭐 이렇게 손가락이 다시 생긴다든가 이런 건 없겠죠. 그렇지만은 발달상의 변화 없고 좀 성숙해 가는 시기가 임신 말기입니다. 그러면 태아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가 쓰지 않고 이건 얘기를 할 거예요. 영향 어떻게?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 다 중요합니다. 약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는 굉장히 다 중요한 건 아시죠? 내가 임신을 해본 적이 없고 뭐 남자분이라서 못 해본 게 아니라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혹시 뭐 적정 연령이 지났어도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여러 가지 상태가 굉장히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양이라는 부분. 그래서 보통 요즘은 뭐 임신 중에 살찌면 안 된다 그래서 임신 중에 다이어트 한다는데 이미 두 사람 몫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성인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임신 중에는 약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kcal 정도를 더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태아한테 가는 영양분을 생각을 해서야겠죠. 그래서 약물이 아니라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약물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정말 치명적이기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 알코올이라는 약물 중에서 말고 이제 알코올은 따로 분리하면은 우리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라는 거 태아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한테 알코올 증후군 FA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흡연 같은 거, 흡연은 니코틴은 이 혈관을 굉장히 수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반을 갖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제대로 태아한테 전달하는데 저해를 하기 때문에 흡연도 좋지 않죠. 그리고 환경적 오염도 굉장히 문제가 돼요. 특히 여기서 수은 얘기를 했는데요. 수은에 노출되게 되면은 아주 광범위한 두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산부가 출산 횟수도 그렇고 연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연령에 따라서 임산부의 연령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전자의 문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그렇고요. 출산 과정에서 난산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 참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왜 중요하다. 태아하고 그 안에서 임산부의 영양 상태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 알잖아요. 그런데 염색체 이상으로 발병하는 증후군, 이런 것들은 낯설단 말이죠.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기억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첫 번째, 네, 그러면 염색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우리가 XY 이렇게 있잖아요. XY인데 여자는 XX고 남자는 XY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이게 성염색체고, 우리가 유전으로 보면, 유전이 아니라 유전인자 소인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이게 만나서 이거 쌍염색체라고 그래요. 두 쌍씩 있어요. 쌍염색체가 있고 하나의 이렇게 만나는 성염색체가 있는 거죠. 쌍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23개 이렇게 다 합쳐갖고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를 구성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헷갈릴까봐 얘기하면 23개의 염색체가 상으로 있는데 이게 여기서 성염색체와 상염색체가 이렇게 나와서 23개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염색체에서는 우리가 여자는 XX, 남자는 XY예요. 이 X라는 것이 훨씬 더 유전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더 오래 사는 거는, 질병에 좀 강력한 건 이 X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다운 증후군 볼게요. 다운 증후군.